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영화인 소개 시간. 네, 배우들 위주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감독 혹은 또 촬영 감독이나 영화 관계자들 소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들 위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는 브래드 피트, 헐리우드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이자 또 플랜 B를 선택할 수 있는 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브래드 피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한국 배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배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이런 배우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다뤄야 할 것 같은 그런 배우, 바로 지금 남산의 부장들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우 이병헌 씨입니다. 자, 이제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연기력과 그리고 연기 폭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배우죠. 진짜 뛰어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코너에서 첫 번째로 다룰 법한 그런 배우다.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얘기를 할 때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대단하다 느끼는 거, 일단 잘생겼죠. 저도 이제 그 기자간담회 같은 데 가서 이병헌 배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백두산 때도 봤거든요. 그때도 봤지만 너무 잘생기셨죠. 정말 이 각진 그런 외모가 너무나 잘생긴 분이신데, 근데 이제 그냥 잘생겼다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기도 하거니와 이 뚜렷한 이목구비가 되게 큼직큼직하잖아요. 눈도 크고 굉장히 깊습니다. 코도 오똑하고 입도 굉장히 시원하게 크죠. 그래서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자신의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표현에 있어서 용이한 그런 마스크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배우로서 아주 훌륭한 마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훌륭한 마스크라는 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굉장히 개성 있는 마스크를 갖고 있고, 또 감정 표현에 능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병헌은 분명하게 감정 표현에 매우 능한 타고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물론 그만큼의 자기 관리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뭐 외모야 워낙 잘생겼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 꼭 언급해야 되는 게 음성이죠. 이 사람의 음색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배우 이병헌은 정말 중저음의 아주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소리가 중저음에서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내레이션을 하거나 혹은 목소리 연기를 할 때, 그럴 때 그 목소리가 빛이 나는 그런 배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CF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병헌 배우의 이런 내레이션이 나올 때 정말 진짜 내레이션을 잘하는 배우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그만큼 이제 타고난 음색이 있는 거죠. 게다가 발성이 좋고요. 그리고 발음이 매우 명확합니다. 매우 또렷해요. 그래서 이병헌이라는 배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음색도 매력적이고 발성도 좋은데 발음까지 또렷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대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타고남이 있는 배우예요. 타고나기를, 대사를 잘 전달하게끔 타고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라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거지만, 태생적으로 목소리가 탁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발성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혀가 짧아버리면 대사 전달에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생겨요. 그거는 선천적인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사가 잘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긴 대사, 어려운 발음, 꼬이는 발음을 할 때마다 더 많이 꼬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배우로는 제가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 이제 굳이 뭐 예를 들자면 홍진호 씨? 그분 굉장히 이제 발음에 좀 어려움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듣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그런 발음이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사 전달력에 있어서 타고남은 존재하는 거죠. 배우에게는 타고남이 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도 필요하고요. 재능이 뛰어난 배우일수록 더 쉽게, 그리고 더 다양하게 많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다. 좀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 짙은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매불쇼에서 김희성 배우님을
뵙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김희성 배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우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재능이 덜 필요한 분야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이 김희성 배우님도 일단 연기력이 정말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진짜 뭐 악역 연기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도 너무나 뛰어나시고, 악역 연기에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의 정말 대단한 연기자, 대배우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죠.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아예 불가능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는데 타고나기를 음치로 타고났다, 음치박치다, 답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교정 가능한 음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도 교정이 거의 불가능한 음치, 혹은 교정은 가능하지만 노래를 잘하긴 힘든 그런 어떤 음치,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뭐 타고나기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모차르트 같은 사람의 예를 들면 알겠지만, 실제로도 이런 재능 있는 친구들은 또 절대음감도 가지고 있고, 또 음을 기억하는 능력도 굉장히 빨라서 빠르게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조숙한 친구들도 있고요. 농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구에서도 키가 클수록 유리하잖아요. 이건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키가 전부는 아니죠. 키가 커야만 농구 선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앨런 아이버슨이 얘기를 했죠.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이버슨이 10cm만 컸더라면 아이버슨이 10cm가 더 컸더라면 어떻게 보면 농구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키 큰 게 유리하니까. 농구라는 스포츠는 키가 크고 팔이 길면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배우들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병헌이라는 사람은 워낙 좋은 하드웨어와 재능을 타고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더 타고난 게 바로 어떤 연기자가 캐릭터를 해석하고 그 캐릭터에 몰입하고 또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병헌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폭넓은 연기, 그러니까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정말 다양한 배역들을 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깡패를 연기를 해도 이병헌은 그 각 캐릭터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서로 다른 캐릭터성을 부여를 하고 그걸 해석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연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배역을 보면서 같은 사극에 출연해도 캐릭터의 깊이와 느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표현에서의 호소력짙음, 이런 부분들, 캐릭터를 전혀 다른 캐릭터를 표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병헌의 아주 큰 장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연기 폭이 넓다, 다양한 캐릭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정말 최정점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배우죠. 왜냐면 똑같이 뭐 연기력 좋은 배우들은 많아요. 근데 그 뛰어난 배우들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쪼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표현의 방식이 좀 정해져 있는 배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다양한 배역을 하기에는 폭이 좀 좁은 배우들도 얼마든지 존재하죠. 이병헌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없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또 많이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캐릭터 해석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런 어떤 연기에 있어서는 타고난 자질이 있는 거죠. 재능과 자질이라는 게 타고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다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들은 다 자신의 감정을 끌어내는 방식, 그리고 감정에 몰입하는 자신의 어떤 내적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 감정을 구현하고 묘사하기 위한 자신만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는 아랫입술을 파르르 떤다든지, 뭐 이런 자신만의 어떤 시그니처? 이런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감정을 얼굴로, 연기로 표현해내는 자신만의 기술들이 존재하죠. 그런 어떤 한정된 기술들을 가지고서 구사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병헌은 그게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KBS 공채 14기로 데뷔해서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바람꽃은 시들지 않는다, 이런 작품도 있었고, 이제 아스팔트 내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PD에게 너 연기하지 말아라, 이런 혹평을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연기에 대해서 진짜 몰입한 결과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배우의 이미지가 강했던 모양인지 초창기 때 찍었던 영화들은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런어웨이라든지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아마겟돈, 뭐 지상만가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연거푸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제가 이병헌 배우를 보면서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어떤 흥행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거. 그만큼 이제 기회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재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지만 계속해서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다작하는 사람이 좋아요. 다작하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재능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그리고 이런 캐릭터를 해석하고 그동안의 수없이 많은 연기 경험을 통해서 쌓아 올린 자신의 재능과 그리고 자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데 공동경비구역 JSA를 시작으로 이제 배우로서도 만개하게 되죠. 그의 작품 중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이제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퀴어 영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고 이훈주 씨가 나오는 작품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작품에서 보여줬던 이병헌 배우의 이런 정말 대학생 시절의 그 풋풋했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환생한 그 학생과의 이런 이야기, 대화 나누는 걸 통해서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의 그 어떤 순수하면서도 진지했던 모습과 또 그 이후에 바람인가 하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둥이 역할로 나왔던 작품이 있었어요. 거기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데 그걸 너무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저도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놀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병헌 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뭐 달콤한 인생 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인데 저는 광해의 왕이 된 남자도 정말 좋게 봤어요. 광해의 왕이 된 남자는 뭐 비록 그 작품 자체는 뭐 표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200만 명이 들어온 작품이기도 하고 그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제 사실 이병헌이 이제 두 사람 연기를 했죠. 1인 2역인데 하나는 광해군이고 다른 하나는 광대 출신의 하선 역할을 했었는데 연기야 너무너무 잘하지만 여기서 좀 제가 소름 끼쳤던 거는 물론 이게 감독의 연출 역량일 수도 있어요. 카메라의 각도와 조명과 감독의 어떤 연출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저는 이병헌이란 배우가 대단했다고 느꼈던 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몸에 있는 흉터를 확인해 보겠다고 광해군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나오는 순간부터 아 사람이 바뀌었구나라고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전에 하선과 광해군은 완전 이병헌이 똑같이 연기를 한 건데 옷도 똑같이 입었는데 그 표정과 태도, 자세 이런 것만으로도 이런 어떤 존재감만으로도 광해군과 하선을 구분해내는데 성공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죠. 그게 이제 광해 왕이 된 남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 같은 작품에서도 정말로 그 최명길 역할을 맡았죠. 너무나도 뛰어난 연기였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자신의 논리를 계속해서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런 명기를 잘 표현했고 무엇보다도 사극에 있어서의 그런 발성들이 너무나 또렷해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발성이 좀 묻힐 정도로 뛰어난 그런 발성들이 보여줬다. 전하, 저들의 진영에서 사다리를 보았사옵니다. 사다리를 하였느냐? 청군들이 조선인 포로들을 부려 사다리를 만들고 있었사옵니다. 그 다음에 뭐 드라마에서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아이리스 그 전설의 짤이죠.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를 남겼던 전설의 아이리스가 있었죠. 거기 김태희 씨랑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병헌 연기에서 또 최고로 치는 게 미스터 선샤인이죠.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드라마가 워낙 좋은 드라마였기 때문에 정말로 영리한 배우다. 정말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너무나도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러면서도 사실 헐리우드에서도 인정받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인정받는다는 게 와 뛰어난 연기파 배우야 라기보다는 G.I. 조 실사영화 시리즈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터미네이터에서 나왔었잖아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였나요? 이런 데서도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동양인으로서는 정말 유니크한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도 그런 걸 인정을 하는 거겠죠. 동양인이지만 정말 흔치 않은 느와르 캐릭터.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병헌 씨는 또 영어도 발음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고난 어떤 재능 그리고 노력 이런 게
뒷받침된 배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항상 좋은 역할만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만 나온 건 아니죠. 백두산에서 리준평 역할은 좀 캐릭터 자체가 좀 안 좋았어요. 초반에는 리준평이 진짜 대단한 인물로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우스운 개그나 하고 있는, 그렇죠? 서로 개그만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돼버려서 캐릭터가 확 죽어버린 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 애드립을 있는 그대로 다 영화에 집어넣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그랬고요. 무엇보다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또다시 보게 됐던 사람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부자들에서 안상구 역할이죠. 너무나 뛰어난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나온 게 2015년이라고요. 2015년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로맨틱 성공적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부자들이라는 작품에서 배우의 어떤 연기력과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으로도 논란을 다 불식시킬 정도의 그런 배우라는 것이 뛰어난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진짜 이병헌 연기의 최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마에 있는 핏줄까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이마의 핏줄을 조절하는 능력을 익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디테일한 연기가 돋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지나가는데 위에서 터널 비슷한 거라서 이제 빛이 들어왔다가 어두워졌다가 들어왔다 어두워졌다 하는데 그때마다 미묘하게 다른 표정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대사 하나 없이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병헌 연기의 끝을 보여준 작품이 남산의 부장들인 것 같아요. 남산의 부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 중심에는 이병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라마에서도 워낙 많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정말 괜찮고, 또 이제 또 코미디 연기면 또 코미디 연기거든요. 뭐 백두산에서의 리준평은 좀 그랬지만, 그리고 또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인상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만이 내 세상 보면서 이병헌의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집안에서 추는 그런 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재능과 그리고 능력이 충분한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병헌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 어떤 필모를 남기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직도 보여줄 게 너무나도 많은 배우 이병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다뤘으면 좋겠다, 혹은 제가 소개했으면 좋겠다 싶은 배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